그것도 이제 다 녹화를 해서 올려 놓을 거거든? 녹화를 해서 다 올려 놓을 거야. 그래서 그 단톡방도 초대를 할 거고,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너무나 예를 들어서 21번이 너무나 궁금하다 그러면은 그 이제 유튜브 상에서 타임라인도 내가 끊어 놓을 거니까 그 번호대로 시간 해가지고 끊어 놓을 거거든. 그래서 그 번호만 뭐 듣는다든지 그런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뭐 집에 가셔서 취사 선택해가지고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90일의 기적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빡세게 해서 잘 정리하시고, 알겠지? 잘 정리하고 쌤이 이제 문제 풀면서 뭐 맞았다 틀렸다 보다 이제 필요한 개념들이나 너네가 까먹을 법만한 개념들 좀 위주로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쌤이랑 같이 좀 해볼게요. 자, 5번부터 갈게요. 5번. 들어왔어. 5번 문제 보시면은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워낙 중요한 주제인데, 삼각함수에서 삼각함수에 대해서 식이 주어졌을 때 y는 a 곱하기 뭐 사인이던 코사인이던 사인이 돼 있고 bx 플러스 c 더하기 d다. 뭐 여기가 코사인이 될 수도 있어요. 뭐 탄젠트가 될 수도 있고 당연히. 그랬을 때 얘네들이 하는 역할, 이 친구들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제 인지를 한 상황인데, 얘는 이렇게 5번 문제처럼 그냥 단순하게 3점짜리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4점짜리 문제에서 식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니네가 이거를 파악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중요하거든. 그래서 잘 봐. 일단은 삼각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프 분석을 할 때는 두 가지만 따지시면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최대 최소, 세 가지요. 최대 최소, 요런 거를 이제 치역이라고도 하죠. 치역, y값의 범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x축 평행이동. 요렇게 세 가지예요. 자,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게 ABCD라는 문자가 나왔는데, 요 ABCD라는 문자가 나왔을 때 첫 번째, 최대 최소, Y값의 범위죠. 이 Y값의 범위에 영향을 주는 애들이 누구냐라고 하면 A라는 친구와 D라는 친구가 돼요. A라는 친구와 D라는 친구. 얘네 둘이 영향을 줘요. 알겠니? 그래서 A는 이제 부르는 이름이 뭐냐면, A는 이제 실수배를 했다 라고 표현을 하고, D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Y축 평행이동을 의미합니다. 얘는 그래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생기는 거다 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기인데, 주기는 주기에 영향을 주는 애는 요 상황에서는 지금 B라는 친구가 영향을 줘요. B라는 친구가. 그래서 B라는 친구가 영향을 주고, 얘는 원래 주기가, 사인의 주기가 원래 주기가 2파이죠. 그럼 2파이에다가 B분의 1 역수만큼을 곱한 거야. 됐니? 원래 주기에다가 앞에 곱해진 숫자의 역수만큼을 곱하면 얘가 새로운 주기가 나옵니다. 이 문제에 해당되는 새로운 주기가 있어. 자, 그 다음에 여기에는 표현이 안 돼 있는데 하나가 더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전체 절대값이에요. 전체 절대값. 그래서 전체 절대값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전체 절대값 있잖아? 그러면은 우리 전체 절대값 함수 그릴 때는 x축보다 밑에 있는 부분을 접어서 올리죠. 그죠? 그래서 절대값이 씌워지면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주기가 절반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주기가 절반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그게 왜 그러냐면, 잘 봐. 사인 함수 그냥 간단하게 하나 그려볼게. 사인이 요렇게가 있어서, 자, 원래 주기가 요렇게 한번 연습해볼까? 여기가 0인데 y는 사인 파이 x라고 해보자. 파이 x. 자, 이렇게 나올 수가 있대요. 자, 그러면 사인 파이 x니까 얘 같은 경우는 원래 주기가 2파이죠.
원래 주기가 2파이야. 거기에다가 파이분의 1을 곱한다 라는 뜻이 되는 거니까 주기가 얼마가 되냐면 2가 되는 거지. 이렇게. 그지? 자, 그런 다음에 그럼 2가 되면은 여기가 2야. 여기가 1일 거고 절반. 근데 여기다가 뭘 씌운 거냐면 여기다가 전체 절대값, 이렇게 전체 절대값을 씌운 거예요. 그럼 전체 절대값을 씌우게 되면 그래프가 어떻게 돼? 이렇게 되지. 됐니? 그러면은 잘 봐. 요 하얀색이었던 요 부분이랑 그 다음에 이 부분이랑 모양이 어때져? 똑같아진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주기가 얼마가 되는 거야? 원래가 2였는데 그거의 절반으로 줄어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지. 알겠어? 그러면 하나 연습해보면 자, 이런 것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거든. 자, 예를 들어서 y는 코사인 2파이 x 이렇게 돼 있고 절대값 돼 있다고 해보자. 그럼 이거 주기 얼마야? 라고 얘기하면은 이 친구의 주기는 원래 코사인 주기가 2파이고요. 거기에다가 2파이분의 1을 곱하는 거지. 그지? 그런 다음에 전체 절대값이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 그럼 전체 절대값이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다가 얼마 해주시면 되냐면 2분의 1 해주시면 된다는 거야. 알겠어요? 이렇게 빨리 구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은 원래 그럼 주기가 얼마가 되는 거야? 2분의 1이 주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절대값이 붙으면. 알겠나요? 자, 그래서 주기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x의 계수와 그 다음에 전체 절대값. 요 두 개가 된다 라는 거. 쌤이 이제 모의고사 수업을 하면 쌤 수업의 특징은 이제 이 문제 보면은 이렇게 풀어라,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부분이 중요하다, 이렇게 약간 키워드 형태로 줄 거니까 외워. 알겠어? 오케이? 내가 하는 말을 머릿속에서 떠올리면 돼. 알겠지? 이게 보이면 이렇게 하자, 이게 보이면 이거다, 이런 식으로 좀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는 이제 어려운 거야. 아니, 왜 수학 문제가 보통 어려운 문제들 4점짜리 고난도 문제들 보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러잖아. 그지?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그 생각을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아니, 그런 건 어려운 거예요, 추론이라는 게. 근데 모든 문제가 다 추론 문제는 아니죠, 수능 문제가. 그죠? 그러면은 조금 추론적인 요소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쌤이 그냥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기계적으로 얘기하는 거 그대로 따라서 푸시기만 하면 답이 나올 수가 있어요. 알겠니? 그러니까 잘 외워. 외우는 것도 중요해, 막바지에는. 자, 가겠습니다. 마지막 x축 평행 이동인데 이게 좀 어려워요. 이게 좀 헷갈릴 수가 있거든. 혜정아, 거기 문 좀 닫아줄래? 오케이, 땡큐. 자, 갈게. x축 평행 이동이 어려운데 x축 평행 이동을 할 때는 자, 순서가 있어. 첫 번째 요렇게 나와 있잖아요. 요렇게 나와 있으면 bx 플러스 c를요, 얘를 항상 b 괄호 x 플러스 b분의 c라고 이렇게 바꾸세요. 이거부터 하셔야 돼. 알겠어? bx 플러스 c라는 거를 항상 b로 묶으라고. 그럼 잘 봐. 요렇게 세모친 요 자리 있지. 그럼 요 자리가 원래 뭐였냐면 x였단 말이야. 근데 x 대신에 뭐가 들어간 거냐면 x 플러스 b분의 c가 들어간 거거든. 그럼 x 플러스 b분의 c가 들어갔으니까 얘는 x 대신에 x 플러스 b분의 c가 들어갔어요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은 x 대신에 x 플러스 b분의 c가 들어갔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b분의 c만큼 뭐가 되는 거야? 평행이동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항상 이렇게 보셔야 돼요. 알겠어? 묶고 나서 봐야 돼. 묶고 나서. 됐지? 자, 근데 두 번째는 이렇게 써줄게. 두 번째, 저 C를 구할 때 있잖아요. C를 구할 때 첫 번째 해석은 이제 X축 평행이동으로 보는 게 맞거든. 근데 두 번째는 이제 어떻게 봐도 되냐면, 두 번째는 대입하시면 돼요. 대입해서 그냥 C를 찾아주면 돼. 이게 오히려 평행이동을 니네가 생각하면 더 어려울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대입을 하는데 대입을 뭐 갖다가 하냐면 문제에서 그래프가 지나는 점의 좌표가 하나 주어질 거거든? 지나는 점의 좌표가 주어지니까 그거를 이제 식에다가 대입을 하시면 되는 거지. 알겠니? 그럼 이런 느낌이야. 잘 봐. 만약에 y는 내가 이제 a라는 거 다 찾았어. 그래서 2 sin 하고 여기가 2x 더하기 c 그 다음에 더하기 1이다. 요까지 찾은 거야. 됐어? 요까지 찾아서 이제 남은 게 c다. 요거 찾는 거거든? 남은 게 c다. 그러면 c가 뭘까 했는데 요 그래프가요. 자, 요 그래프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x가 요 그래프를 봤더니 얘가 뭐 해볼까? 그냥 0,파이 지나 0, 마이너스 1 지난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야. 됐어? 0, 마이너스 1. 그럼 0, 마이너스 1을 지난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대입해야 돼. 괜히 C값 평행이동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요게 지난다 라고 했으니까 X자리에 0 대입하고 Y자리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된다고. 알겠어?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그러면은 이거를 뭐 하면 돼? 대입해보자 라고 하면 C값이 어떻게 나오나 볼게.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1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2배에 사인 X자리에 0 집어넣으니까 C만 남네. 그래서 사인 C가 되는 거고 더하기 1이에요.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러면 요게 넘어가시면은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럼 마이너스 2가 되니까 2로 나눠주시게 되면은 사인 C가 얼마가 되는 거야? 사인 C가 마이너스 1이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사인 C가 마이너스 1이니까 C 값이 얼마야? 라고 얘기하면 사인이 마이너스 될 때는 2분의 3파이니까 C는 2분의 3파이구나. 이렇게 찾는 거죠. 알겠니? 꼭 C를 우리가 어거지로 X축 평행이동으로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알겠죠? 네, 그런 부분들 잘 확인하시고 됐지? 요 정도 정리해 두시면 돼요. 요런 함수의 형태에서. 그래서 지금 쌤이 설명한 게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얘는 그래프랑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프 보고 A, B, C, D 찾아라 이런 것들 나올 수 있으니까 잘 연습해 두셔야 되고 3점짜리로 단독적으로 출제가 될 수도 있지만 4점짜리 문제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중간 계산 과정에서도 언제든지 쓸 수가 있는 개념이니까 잘 알아두시고 자, 그런 다음에 5번을 그냥 해보면 5번은 뭐 이제 그래프 문제까지는 아니니까 자, 5번 가볼게. 5번 문제 보시면은 자, y는 이거 이제 이렇게 하면 빨리 풀린다는 거지. a 코사인 하시고 그 다음에 b분의 파이 x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밑줄. 그게 중요한 거야. a, b가 모두 음수래요. a, b가 모두 음수래. 얘도 음수. 얘도 음수. 이거구나. 이렇게. 됐니? 자, 그럼 잘 봐. 주기부터 해볼게요. 주기. 주기가 원래 주기가 2파인데 지금 x 앞에 곱해진 게 요거잖아. 그럼 얘가 얼마가 돼? 파이분의 b거든? 파이분의 b. 됐어? 파이분의 b. 그럼 파이분의 b니까 요 주기가 얼마가 나오냐면 얘가 파이 약분되죠. 그죠? 그럼 파이 약분되니까 얘가 2b가 나와. 됐니? 근데 2b가 얼마야? 4라는 거지. 됐나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b를 2라고 대답하면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왜? b가 무슨 수라고 그랬어? 음수라고 그랬거든. 알겠죠? b가 음수라고 그랬거든. 그럼 b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b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 얘는 마이너스 2라고 하시면 돼요. 알겠니? 마이너스 2. 자, 이런 생각 가지시면 돼. 자, 주기는 항상 양수여야 돼. 이거는 약속이야. 항상 양수여야 돼. 근데 문제에서 b가 음수라고 그랬잖아. 선생님 그러면은 여기에 들어갈 숫자가 없는데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4가 나오죠. 거기다 절대값 씌운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주기다. 알겠어? 그게 주기다 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절대값 씌운 게 4가 되는 거라서요. b가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얘는 그냥 가시면 이 친구는 자 이제 치역 구하시면 치역은 이렇게 구하면 되죠. 얘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인데 a를 곱하는데 a가 음수거든. a가 음수야. 그러니까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 그래서 얘가 a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네모 그냥 네모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a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얘가 음수인 거지. 알겠지? 얘가 음수인 거야. 얘가 무슨 수고? 양수인 거고 문제에서 a가 음수라고 했으니까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뭐 하시면 돼요? 자 마이너스 3만 더해. 됐어? 그럼 이쪽만 보면 되잖아. 최대값이죠 얘가. 얘가 최대값이니까 이 최대값이 얼마다? 1이다 라고 해가지고 a값 찾아주시면 되고요. a값 얼마예요? a값은 4가 마이너스 4가 되면 되겠네요. 네, 그죠? 그래서 두 개 더하시면 정답은 3번입니다. 이렇게 가시면 되는 거. 자, 확인하시고 넘어갈게요. 6번 해볼게. 삼각함수 개념 정확히 알아두시고 여러분이 혼자서 개념 정리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마프를 뭐 다시 다 풀어볼 거야? 그러면 내년을 또 기약해야 돼. 안 돼. 알았니? 그러니까 내가 수업하면서 개념 정리해 줄 거는 정말 문제 푸는데 필요한 것들만 해줄 거거든. 알겠니? 그리고 무슨 3점짜리나 쉬운 4점이 여러분들한테 막 어려운 걸 물어보지 않아요. 고난도 추론을 물어보지 않습니다. 절대로. 알면 풀리게끔 나와요. 3점이랑 쉬운 4점은. 알겠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그 안정화가 돼야 되니까 최대한 빠른 시간에 안정화를 좀 시키는 걸로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할 테니까 그래야 여러분이 기분 좋아서 공부를 좀 더 할 거 아니야? 그지? 공부하다 제일 짜증나는 게 그거 아니야? 나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점수가 안 올라.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군. 그지? 내가 여러분들의 그 콩쥐 팥쥐의 두꺼비가 되드릴 테니까. 예, 두꺼비 알아요? 두꺼비가 그 밑빠진 거기 막잖아. 두꺼비 맞나? 알겠어? 네. 자, 가봅시다. 6번 갑니다. 6번 문제는요. 다항함수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자 밑줄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런 식 뭐야? 항등식 써놔. 항등식. 그럼 항등식의 특징은 잘 봐. 항등식의 특징은요.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얘는 어떤 숫자 대입해도 등호가 성립해요. 어떤 숫자든지 대입이 가능해. 등호가 성립하니까. 두 번째, 자 요게 이제 중요한 건데 양변 미분에도 등호 성립합니다. 그 다음에 양변 적분에도 등호가 성립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적분은 뭐냐면 부정적분이야. 왼쪽 오른쪽 부정적분에도 등호가 성립해. 알았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항등식은 기본적으로 좌변과 우변이 항상 똑같아요. 좌변과 우변이 항상 똑같습니다. 따라서 이거 이용해서 뭐 풀냐면 계수 비교할 거예요. 그래서 요 문제랑 같이 공부해 놓을 문제가 뭐냐면 1회에서 이따가 9번 풀어드릴 거거든. 4점짜리 부정적분 문제 9번이랑 같이 보시면 돼요. 6번이랑 9번이랑 같이 세트로 보면 돼. 근데 6번은 뭐 하는 거냐면 미분하는 거고 9번은 뭐 하는 거냐면 적분하는 거야. 알겠어? 자, 됐지? 그러면 자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건데 요 문제에 숨겨진 식이 뭐가 있냐면 요 문제에 숨겨진 식은 미분계수의 정의가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만들었어야 되거든. 그래서 미분계수 정의를 이용해서 풀 건데 자 가볼게. 이제 니네한테 페이크를 준 거야. 왜냐면
만약에 왼쪽의 부호가 fx-2 빼기 f-2였으면 니네가 쉽게 보였을 텐데 그거를 일부러 교묘하게 위치를 바꿔놨어요. 이 새끼랜다. 얘가. 그지? 그래서 우리가 일단 우리 눈에 익숙한 식으로 바꿀게요. 자,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부터 시작해요. 양쪽에 마이너스를 곱하는 거야. 그럼 양쪽에 마이너스를 곱하시면 문제식이 어떻게 되냐면 얘가 마이너스 2x 세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3x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이렇게 쓰시면 되죠. 아, 플러스 x. 미안. 플러스 x. 됐니? 네, 이렇게 보시면 돼. 알았어?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잘 봐. 여기가 지금 x-2거든? 그지?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2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요거를 라지 x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a라고 생각을 하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의 형태가 이렇게 나오거든? 라지 x 마이너스 a 이렇게 써보면 얘가 뭐냐면 얘가 라지 x가 x 마이너스 2지 그리고 a가 마이너스 2죠. 그러면은 x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을 빼니까 이게 사실은 뭐가 되냐면 스몰 x가 돼요. 이렇게 치환을 한 거거든? 이 모양 자체가. 알겠어? 오케이? 자, 근데 이 식을 만들고 막 해야 되잖아. 그지? 근데 쌤이 이런 문제는 어떻게 빨리 푸는지를 이제 가르쳐 드릴게. 잘 봐. 이거 어떻게 빨리 푸냐면 이렇게 푸는 거야. 얘들아.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럼 원래는 이제 해설지처럼 이렇게 미분계수 정의 만들어서 푸셔야 되거든?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고. 그냥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내가 찾아야 되는 거, 내가 구해야 되는 거에 주목을 해보면 나 이거 구해야 되거든? 마이너스 2에서의 미분계수? 그지?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이게 이렇게 보이면 돼. 이 뒤에 있는 얘 있죠? 이게 상수예요. 이걸 그냥 상수라고 생각을 해. 그럼 상수는 미분하면 뭐가 돼? 0이 돼. 알겠니? 상수는 미분하면 0이 돼. 알았어? 자, 그 다음에 요거를 그대로 미분을 해. 요거를 그대로 미분을 해. 양변을 미분하세요. 근데 아까 쌤이 얘기했죠. 이거 무슨 식이라고요? 항등식이요. 그럼 이거 항등식이니까 양변을 미분해도 등호가 성립한다고. 알겠어? 그러면 f 프라임 x-2야. 요렇게 남아. 그리고 사실은 원래 어떻게 되냐면 건미분, 속미분이라서 요 안에 거를 내가 세모라고 하면 얘를 미분하면 세모 프라임이 곱해져야 되거든? 원래대로 하면. 그지? x 대신에 x-2가 들어가 있으니까 합성함수 형태니까 건미분, 속미분을 한 거예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여기 써줄 필요가 없는 게 x-2 미분하면 얼마야? 1이야 1. 1이니까 여기 1이 곱해져 있는 거야. 그럼 1은 없어도 되는 숫자잖아. 그죠? 네, 이런 얘기 하는 거고요. 상수니까 날아가시고 요거 미분해 바로. 미분하시면 마이너스 6x 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1이요.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근데 내가 구해야 되는 게 뭐라고? 나 이거라니까? 그럼 요 식에 x자리에 뭐 대입하면 돼? 0 대입하면 되네. 그럼 여기다 0 대입하니까 끝났네. 이게 얼마야? 1이요. 이렇게 가시면 되는 거죠. 알겠어? 자, 항등식 문제 이런 식으로 푸시는 겁니다. 오케이. 자, 확인하시고. 자, 7번도 가볼게요. 자, 7번 문제는 이제 등비수열, 등차수열 문제인데 자, 등차수열, 등비수열은 써놔. 등차수열, 등비수열은 일단 공식 확실하게 암기하세요. 일반항, 여기서 말하는 공식은 그럼 뭐야? 일반항이랑 합공식. 개념서에 다 있어. 공식 암기 안 돼 있으면 안 돼. 알았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상 이런 것도 체크해놔. 등차수열, 등비수열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것도 많이 나와. sm 빼기 sm-1은 an과 같다. 이 관계식도 항상 기억하시고. 알았지? 특히 이거는 언제 많이 나오냐면 합이 주어졌을 때, 문제에서 합에 관한 식이 주어졌을 때 이런 부분들 잘 체크하시고. 알겠죠? 그리고 등차 등비 3점짜리는요. 자, 등차 등비 3점짜리는 이렇게 정리할게요. 등차 등비 3점짜리는 그냥 공식으로 푸세요.
어렵게 복잡하게 꼬아서 생각하지 말고 그냥 공식 쓴다 생각하시면 돼. 그럼 다 풀려. 자, 그럼 가볼게요. 7번 갑니다. 첫째 항이 마이너스 8이고 공비가 음수래. 동그라미. 그런 말 중요하죠. 공비가 음수야. 자, 그러면 공비가 음수라는 거는 와리가리 한다는 거야. 왔다 갔다. 알겠어? 얘가 왔다 갔다. 뿔맛 뿔맛 맞불 맞불. 그래서 얘는 부호가 반복된다 라는 거 늘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가보시면, 자, A3의 절대값 더하기 4AO가 0이래요. A3의 절대값 더하기 4AO가 0이래. 그럼 이거 어떻게 풀지? 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고. 공식 쓰라고 그냥. 알겠어? 그리고 항상 잘 봐. 어떤 문제가 됐던 간에 절대값이 보이시면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가장 먼저의 생각은, 절대값이 보이면 이 안에가 양수일까 음수일까 이 고민이야. 어떤 문제든 간에 수학에서 절대값이 보이면 얘가 양수일까 음수일까 이거부터 고민하는 거라고. 알겠어? 그럼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가 둘 다 명확히 구별이 안 돼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케이스 나눠서 풀어야 돼. 그거에 대해서 망설임이 없어야 돼. 알았지? 망설임이 없이 가셔야 돼. 됐지? 자, 그러고 나서 갈게요. 자, 그러면 공식 한번 써보면, 자, A에는 첫째 항이 마이너스 8이거든? 첫째 항이 마이너스 8이고 공비가 있잖아요. n-1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지. 이게 이거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이제 A3부터 해볼게. A3은 얘들아, A3은 마이너스 8에다가 곱하기 R제곱이거든? R제곱? 그러면 중요한 말은 뭐냐면 이게 짝수라는 거죠. 아하, 이거 짝수구나. 그럼 짝수면은 얘들아, 이 숫자는 무조건 무슨 수가 돼? 무조건 양수가 돼요. 짝수 제곱이니까 음수를 제곱해도. 그지? 그러니까 양수랑 음수랑 곱했네? 그럼 A3은 무조건 무슨 수야? 음수다. 아, 그러면 음수가 확정이 된 거죠. 됐어? 그럼 니네 어떻게 써줘야 되냐면, 잘 봐. 절대값 A3 요거랑 그 다음에 플러스 4AO니까 넘겨. 마이너스 4AO 이렇게 써주고 나서 요 A3 있죠? 요 A3 절대값을 그냥 이걸 쓰면 안 되지. 이거 쓰면 안 되고 부호 바꿔줘야 되니까 어떻게 돼야 돼? 8 곱하기 R의 제곱 이렇게 가셔야 돼. 알았어? 절대값이니까. 자,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4 곱하기 A5니까 마이너스 8 곱하기 R의 4제곱 이렇게 돼. 자, 그러면 계산 좀 해보시면 플러스 플러스고요. 88 날아가고 그 다음에 4R 4제곱이니까 요거 R제곱도 날릴게요. R제곱도 날리고 여기도 제곱 이렇게 남네. 0이 아니니까 0이 여기 될 수가 없으니까 날리시면 되고, 그럼 어떻게 나오냐면 4R제곱이 1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R제곱이 4분의 1이니까 R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야죠. 음수니까. 이렇게 구해주시면 끝나네요. 자, 그럼 계산 마무리 해주시면 되고요. 문제 정답은 5번이 되는 거예요. 공비 찾는 거. 그냥 3점짜리 등차 등비는 공식으로 푼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 알겠어? 3점짜리 등차 등비는 무조건 공식으로 풀 거야. 그냥 풀려. 고민 없이 그냥 공식 바로 쓰시면 돼. 알겠어? 그러니까 공식 정확히 암기하라는 거야. 됐지? 자, 8번 가볼게요. 8번도 좀 어려웠을 거예요. 만만치는 않을 거든. 3점짜리 치고는. 우리 연속 불연속 따지는 것 좀 공부합시다. 자, 잘 봐. 연속 불연속 항상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시는데 요거 좀 정리할게. 첫 번째, 다항함수 있죠? 이거 다 적어놔. 다항함수는 별다른 말이 없으면 실수 전체에서 연속입니다. 다항함수는. 그 다음에 유리함수, 분수함수 있죠? 분수함수는 두 가지 생각하시면 되는데, 잘 봐. 첫 번째는 분자가 0일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분자가 0이 아닐 때.
잘 보세요. 분자가 0이잖아요. 분자가 0이면 요 친구는 0에 수렴하거나 아니면 0분의 0꼴이야. 근데 당연히 여기가 좀 더 가능성이 높겠지, 밑에 게. 그치? 근데 분자가 0이 아닐 때 이게 중요하거든. 분자가 0이 아니잖아요. 그럼 얘는 무조건 이 친구는 분모가 0인 지점에서 불연속이에요. 그러면 이런 표현까지 가능하거든. 자, 여기서 좀 파생된 거. 예를 들어서 2차 함수분의 1이야. 응? 2차 함수분의 1이야. 얘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래. 문제에서. 그러면 얘는 절대로 0이 될 수 없어. 그지? 절대로 0이 될 수가 없어. 알겠어? 요거. 그러면 절대로 0이 될 수가 없다는 거는 x축과의 교점이 없다는 얘기가 되고요. x축과의 교점이 없기 때문에 판별식 d가 0보다 작은 거예요. 요 말을 잘 기억해도 x축과의 교점이 없기 때문에 판별식 d가 0보다 작은 거라고. 실근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맨날 부등호 헷갈리잖아. 알겠니? 자, 근데 2차만 나오지 않죠. 자, 홀수차도 하나 해볼게요. 3차예요. 3차 함수분의 1이야. 여기가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근데 1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얘는 별다른 말이 없으면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될 수가 없어요. 왜일까? 생각해보면 3차 함수는 무조건 한 번은 x축과 만나거든. 그치? 3차 함수는 한 번은 x축과 만나. 알았어? 그러면 요런 것까지 응용이 가능해. 잘 봐. 만약에 3차 함수분의 1이라는 함수가 새로운 함수인데 얘가 문제에서 이렇게 나온 거야. x는 알파랑 베타에서 불연속이야 라고 준 거야. 문제에서 3차 함수분의 1인데 얘가 x는 알파랑 베타에서 불연속이야 라고 준 거거든. 그럼 이 말을 해석하면 무슨 뜻이야? fx, 저 fx라고 할게요. 는 0이 실근을 몇 개 가져? 2개 가져 이 말이에요. 왜? 분모가 0 될 때가 불연속이라고 했잖아. 근데 x는 알파랑 베타에서 불연속이라는 거는 결국 알파 베타가 fx는 0이 되는 지점에서 불연속이라는 거거든. 0이 된다는 거거든. 알겠지? 자, 그래서 이런 거야. 만약에 문제에서 3차 함수분의 1이 알파랑 베타에서 불연속이야. 이 말은 fx가 0 되도록 만드는 실근이 알파와 베타라는 거고, 알파 베타니까 실근이 몇 개인 거야? 2개만 생기는 거야. 됐어? 그럼 어디까지 가능해? 이런 것까지 가능하지. 3차 함수가 실근이 2개가 생기려면 그래프가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돼서요. 이렇게거나 아니면 이렇게거나. 여기 접하는 거죠.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둘 중 하나구나. 이것까지 가셔야 되는 거야. 알았지? 이거 특히 분수함수 형태가 중요한 거 잘 알아두시고요. 자,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 곱함수 연속.
곱함수 연속. 자, 세 가지가 있어요. 연속 곱하기 연속, 불연속 곱하기 불연속, 연속 곱하기 불연속. 그러면 연속과 연속을 곱하죠? 연속이에요. 항상 100% 볼 것도 없이 무조건. 그 다음에 두 번째, 불연속 곱하기 불연속이잖아. 그럼 불연속 곱하기 불연속을 하면 이거는 무조건 정의를 이용해서 판단하셔야 돼요. 이건 빨리 푸는 게 없어요. 정의로 이용해서 푸는 거야. 알겠지? 그럼 정의를 쓴다는 건 뭐야?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다 구해보자 이 얘기가 되는 거지. 됐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연속 곱하기 불연속입니다. 연속 곱하기 불연속은요, 자, 해당 지점에서 연속함수가 0이 되면, 이 불연속인 지점에서 연속함수가 0이 되면, 그러면 곱함수는 연속이 되고요. 연속함수가 0이 아니라면 불연속이 돼요. 자, 그러면 8번 같은 문제 정확히 논리적으로 풀어나가는 로직이 뭐냐? 잘 보세요. 8번 같은 문제는 얘는 fx가 어디서 불연속인지부터 찾는 거야. 알겠지? 항상 쉬운 거든 어려운 거든 똑같아. 근데 불연속이 발생할 의심점, 불연속이 의심이 되는 지점은 함수가 바뀔 때예요. 그죠? 근데 문제에서 주어진 식에다가 그대로 대입을 해보니까, 자, 8번 문제에서 x가 그럼 2라는 거에서 함수가 바뀌잖아. 그럼 2를 대입해봐. 그럼 2를 대입하면 위에 거가 0이 돼요. 분모가. 분모가 0 되니까 이거 뭐야? 안 되네. 아닌 거지. 발산하거든, 발산. 그죠? 그러면 이 친구는 뭐야? 얘는 0에서 불연속이에요. 0에서. 아, 이 뭐래냐? 미안해. 2에서 불연속이에요. 2에서. 알겠지? 2에서 불연속이라고. 그러면 문제에서 내가 찾아야 되는 게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라는 함수와 곱하기 fx인데, 이건데 얘가 x는 2에서 불연속이라니까. 됐어? x는 2에서 불연속이야. 그런데 얘는 무슨 함수야? 얘는 연속함수잖아. 그치? 얘는 연속함수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다가 2 대입하면 되죠? 그럼 여기다가 2 대입하시면 f가 아니지. 미안. 여기다가 자, 얘를 gx라고 합시다. 자, gx라고 하시면 g2가 뭐가 되면 돼? 0 되면 되지. 그래서 g2가 0이니까 4 더하기 2a 더하기 b. 이게 얼마야? 0이다. 이렇게 가시면 되죠. 됐어요? 자, 그런 다음에 뭐 하시면 되냐? 그런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식에다가 대입하면 되는데, 자, 문제에서 주어진 식이 이렇게 되면 돼. 연속이 되려면 리미트, 자, 여기가 돼 있고요. 리미트. 그런 다음에 x가 자, 이런 식으로 쓰면 되죠. x가 이렇게 가 있고, 요 값이 이제 어떻게 되면 되냐면 2로 간다라고 하시고, 2로 간다라고 하시고, 그런 다음에 자, 2 곱하기 x 마이너스 2 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얘가 x가 원래 있던 거고, 자, gx를 곱하는 거잖아. 연속함수를. 그래서 gx를 곱해. 자, 이게 뭐랑 똑같은 거야? g2랑 같다. 이렇게 되면 돼. 그죠? g2랑 같다라고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요, 잘 보세요. 얘가 결국 2라는 것을 대입했을 때 0이 나온다는 말은 이걸 인수로 하나 갖고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럼 이걸 인수로 하나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약분 치시면 여기 뭔가 하나가 남을 거라고. 알겠지? 그런 다음에 뭐 하시면 돼? 2 대입해서 계산 마무리만 해주시면 끝나는 거죠. 한 문자로 정리해서. 자, 요거는 이제 연립해 보시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요거 연립 계산은 한번 해보세요. 요거는 뭐 단순 계산이니까. 됐지? 자, 넘어가겠습니다. 9번 갈게요.
자, 4점짜리 9번 가볼게. 9번 문제 보시면은 9번은 아까 6번이랑 같이 쌤이 6번 설명하면서 9번이랑 같이 묶어보자 했었는데, 자, 9번은 이렇게 해둘게요. 얘는 항등식입니다. 항등식. 얘는 항등식이라는 게 나와 있는 거고, 얘는 3시에 종이 치지? 자, 항등식이라는 게 나와 있는 거고, 잘 봐. 차수 비교를 먼저 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메모해 놓으시면 돼. 다항식을 찾을 때는 최고차항의 차수 비교부터 하는 거야. 자,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다는 얘기거든. 그럼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다는 건 차수도 같아야 되고요, 최고차항의 개수도 같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최고차항의 개수부터 생각을 하시면 돼서, 자, 문제에서 주어진 식이 이렇게 돼 있어. 4 곱하기 라지 fx고, 그 다음에 여기가 x 플러스 1 곱하기 스몰 fx고 더하기 7이다인데 이 식이 항등식인 거야. 됐니? 그럼 이 식이 항등식이라서 쌤은 어떻게 할 거냐면 fx에, 자 갑니다, fx에 최고차항만 따로 빼서 쓰면, 얘가 최고차항이 근데 1이거든? 개수가 x가 1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x의 n제곱이라고 이렇게 잡을게요. 됐나요? x의 n제곱이라고 잡은 거야. 자, 그러면 잘 봐. fx의 최고차항이 x의 n제곱이야. 근데 라지 fx는 뭐였냐면, 라지 fx는 이거를 뭐 한 거라고 그랬어? 적분한 거라고 그랬거든. 그럼 이거 적분하시면은 얘의 최고차항은 요게 n 플러스 1분의 1 곱하기 x의 n 플러스 1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 두 개가 어때야 돼? 같아야 돼요. 아, 미안하다. 이 두 개가 아니죠. 자, 여기까지 미지수 잡아놨지? 그러면 이제 좌변 우변 비교할게. 잘 봐. 여기에 최고차항만 써보면 얘는 n 플러스 1분의 4 곱하기 x의 n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요, 여기 있죠, fx. 이 fx가 x의 n제곱이잖아. 그지? 근데 거기다가 x만 하나 곱한 거야. 그럼 x만 하나 곱하니까 플러스 1차가 되고 1이다 라고 해서 이 두 개가 같아야죠. 그래서 n값부터 찾는 거예요. 됐나요? 최고차항으로 n값부터 찾는 거야. 자, 그럼 가볼게. 그러면 얘랑 얘가 똑같아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 n 플러스 1분의 4가 1인 거지. 그래서 n 값이 얼마가 나오냐? 아, 너 3차구나 라는 게 나온 거죠. 이거부터 항상 찾으셔야 돼요. 다항함수를 추론하실 때는, 다항함수를 찾아갈 때는. 알겠니? 사실 근데 이 문제는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그 다음부터는 너무 단순 계산이라 좀 별로긴 한데. 자, 그럼 fx가 이제 어떻게 되냐? 이렇게 잡죠. 그 다음에 라지 fx는 이거 적분하면 되거든. 이거 적분해서 써보면 이렇게 써져. 이렇게 돼요. D 적분 상수까지 잡은 거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그 다음에 고민하지 마시고요. 이 식이 무슨 식이라고 했어요? 항등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항등식에서 이렇게 문자가 많을 때는, 자, 이렇게 문자가 많을 때 쓰는 테크닉은 뭐냐면 개수비교입니다. 그냥 대입해서 왼쪽 오른쪽
1차항은 1차항끼리, 2차항은 2차항끼리, 3차항은 3차항끼리, 4차항은 4차항끼리 똑같다라는 거 이용하시면 되죠. 알겠습니까? 네, 그렇게 가시면 돼요. 뭐 이건 단순 계산이라서 안 할게. 그래서 요식 있잖아. 요식 대입해서 여기다가 대입해가지고 전개해서 정리하면 되고, 그 다음에 요것도 대입해가지고 정리하면 되는데, 뭐 굳이 전개식을 다 써볼 필요는 없고 그냥 차수만 좀 비교해가지고 하시면 식이 다 그냥 나와요. 그냥 단순 계산이에요. 요거는 알겠죠? 네.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싹 하면 A가 3, B가 3, C가 1, D가 2 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다가 각각 대입하시면 되죠. 왜냐면은 근데 자 요렇게 나와. 근데 자 비교할 거 잘 봐. 선생님 너무 길어요. 맞아요. 그럴 때는요 이제 문제 팁을 줄게. 모든 걸 다 구해야 되나에 대한 의문을 갖는 거예요. 그죠? 모든 걸 다 구해야 되나에 대한 의문을 갖는 건데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내가 문제에서 구하는 건 답 아니야? 답이잖아. 답을 뭐 구하래? 라제프형. 그럼 나 이것만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사실? 그지?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무슨 항이야? 상수항. 그러면 처음부터 그걸 다 할 필요가 없고요. 상수항이 뭘까? 어떻게 식이 나올까? 부터 생각을 하면 돼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상수항이 어떤 느낌인지. 그러면 얘의 상수항은 얼마야? 얘의 상수항은 4D야 4D. 좌변의 상수항은 그냥 여기다 4배 때리면 되니까. 그럼 얘는 얼마니? 라고 얘기하면 이게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게 상수항이 들어가면 누구예요? C죠. C 플러스 7이네.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지. 그럼 C를 알면 D를 할 수 있겠네. D가 정답이잖아 결국. 그죠? 그럼 C를 구하려면 뭐가 필요할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차수를 하나씩 올려가는 거죠. 1차항. 그죠? 1차항. 됐나요? 그럼 이 친구의 1차항은 뭘까? B 플러스 C. 이런 식으로 굳이 다 쓰지 말고 B 플러스 C 해가지고 식 만들어가고 요렇게. 아니면 두 번째 방법은 뭐냐? 요렇게 해도 돼. 저게 미분이 가능하지. 그죠? 미분해서 보는 방법도 있어요. 알겠죠? 근데 굳이 미분해서 보는 것도 어차피 문자 대입하고 하는 건 똑같기 때문에 그 계산의 번잡함은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됐죠? 그래서 요 정도 이제 해놓고 정리를 좀 하고, 뭐 밑에 끝에 계산이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문제기는 해요. 9번 문제는. 자, 그 다음에 10번 갈게요. 10번. 자, 10번 문제 보시면은 10번은 로그 계산이죠. 로그 계산인데 항상 이런 문제 나오면 곱셈 공식, 변형 혹은 인수분해 이런 애들을 잘 떠올리시면 됩니다. 곱셈 공식과 인수분해 이런 부분 잘 떠올리시면 되는데, 자 가볼게. 두 양수 A, B에 대해서 자 문제에서 첫 번째 2의 A제곱이 3의 B분의 1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돼 있죠. 2의 A제곱이 3의 B분의 1제곱이다. 됐어. 그러면은 요거를 어떻게 정리하냐면 밑이 다르잖아요. 근데 잘 봐. 얘가 A고 얘가 B분의 1이거든. 그러면은 B를 내가 이쪽으로 보내면 이렇게 되네. 한쪽으로 정리하면 2AB가 얼마가 되냐면 3이에요.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것까지 뽑아낼 수가 있네요. AB라는 값이 얼마야? 라고 얘기하면 AB는 로그 정의에 의해서 로그 2의 3입니다. 이렇게까지가 나오는 거지. 됐지? 자, 그 다음에 갈게요. 두 번째.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는 문제에서 주어진 식이 이거거든. A제곱 더하기 B제곱. 그럼 곱셈 공식에 냄새가 나죠. 벌써 제곱 더하기 제곱 나오고 두 수의 곱 나오니까. 그지? 근데 문제에서 지금 나와 있는 게 5 로그 4, 3이란 말이야. 5 로그 4, 3. 5 곱하기 로그 4, 3이거든? 에이, 그러면 이거 4니까 밑이 2가 아니네. 밑이 2로 바꾸세요. 밑이 2로 바꾸시면은 얘가 얼마가 돼요? 2분의 5 곱하기 뭐가 돼? 로그 2의 3이요.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게 되죠. 그지? 자, 그 다음에 내가 필요한 게 뭐냐면, 자, 문제에서 이제 구하는 거 확인해 볼게. 문제에서 구하는 거는 2의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잖아요. 그지? 그럼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은 결국 이거 아니야? A 더하기 B 곱하기
A-B 이거니까 A 끝났네. 요거 따로따로 계산하셔야 돼. 따로따로 구해. 따로따로 구하시면 되고, 왜냐면 요거 알고 곱을 아니까 그냥 바로 곱셈 공식 써버리시면 되는 거죠. 됐어요? 자, 그럼 어떻게 처리가 되냐면요, 잘 보세요. 자, 이렇게 나와.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이야. 그럼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은 요 친구 2분의 5 곱하기 로그 2의 3에다가 더하기 얘 2배죠. 얘 2배니까 2 로그 2의 3 이렇게 되는 거지. 되니? 그럼 이거 얼마 되냐면 얘가 2분의 9 로그 2의 3 이렇게 나와. 됐지? 확인하시고, 자, 그 다음에 A-B의 제곱입니다. 자, A-B의 제곱은요 어떻게 나와요? 얘는 2분의 5 곱하기 로그 2의 3 빼기 2배의 로그 2의 3. 그럼 얘는 얼마가 되는 거야? 2분의 1 로그 2의 3. 됐어? 근데 지금 루트가 아니라 제곱을 해야 되잖아요. 제곱이 돼 있는 형태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루트꼴로 바꿔줘야죠. 그럼 루트꼴로 씌워가지고 정리해 주시면, 자, 이렇게 돼. 이거 어떻게 하냐면, 자, 봐. 얘랑 곱하는 거 구하는 거죠. 맞아? 얘랑 곱하는 거 구하는 거지. 그럼 빨리 구하는 건 뭐냐면 이대로 곱해버려. 루트 씌우지 말고 이대로 곱해. 그럼 이대로 곱하면 이렇게 나오거든. A 더하기 B 제곱 A-B 제곱, 그냥 이렇게 곱해버리라고. 그러면 얘가 2분의 1 로그 2의 3이니까 이렇게 되면 두 개 곱하면 앞에 거 곱하시면은 4분의 9 곱하기 로그 2의 3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된다고. 여기다 루트 씌우는 게 편하죠. 굳이 루트 따로따로 씌우는 것보다. 알겠어? 우리가 구하는 게 A-B, A 플러스 B 각각 곱한 거니까. 됐지? 그래서 요거에다 루트 날리시고 양수 나와야 되니까 정리하시면은 결국 이 값이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3 곱하기 로그 2의 3 끝.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요. 따라서 문제 정답은 3의 2분의 3제곱이 돼서 문제 정답은 3루트 3 해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네. 자,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11번 가볼게요. 11번. 자, 11번은 쌤이 개념 설명을 좀 해줘야 되거든. 자, 11번은 쌤이 뭘 설명할 거냐면 3차 함수 그래프의 특징을 설명할 건데, 마풀에도 있습니다. 뭐 비율 관계니 뭐니 해가지고 나오는 거. 그래서 3차 함수 그래프의 특징을 설명할 건데 머릿속에서 떠올려야 되는 건 직사각형 8개입니다. 자, 마풀 교과서에 있으니까 복습하실 때 꼭 같이 복습해 보시고요. 뭐 아니면 제가 지금 정리해 드리는 것만 정확히 아셔도 돼요. 자, 가볼게요. 3차 함수 그래프를 그릴 때 직사각형 8개로 표현이 가능한데, 자, 쌤이 이렇게 해볼게. 직사각형 8개를 그릴 거야. 이렇게, 너무, 잠깐만. 이쪽에다가, 이쪽 그릴 필요가 없겠네요. 네, 직사각형 8개. 자, 이렇게 잡으시고, 됐죠? 잠깐만, 아래가 좀 길이가 짧네. 아래 길이만 좀 늘릴게. 합동인 직사각형 8개를 그렸어요. 자, 그리고 이 친구가 기준선입니다. 그리고
정 가운데 있는 요 점이 있죠. 요 점. 됐지? 자, 합동인 직사각형 8개 그린 거야. 그럼 3차 함수는 항상 어떤 구조를 가지냐면, 자, 지금부터 쌤이 그릴게. 노란색으로. 잘 봐. 여기 이름 최고차항 양수라고 하면 극대고요. 여기에 이름 극소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의 이름 변곡점입니다. 그러면 그래프가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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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끝을 지나요. 여기랑 여기. 됐나요? 오케이. 그러면 요 문제를 빨리 푸는 게 뭐 어떤 거냐면 이런 거거든. 자, 여기서 이제 가볼게. 자, 얘를 F라고 합시다. 이 친구를 F라고 할게요. 그러고 나서 문제 볼게요. 가조건 보세요. 가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가에서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와 양수 k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8의 값을 구해봐 라고 돼 있는데, 가조건 가시면 방정식 fx는 k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짝수고, 끊어. 짝수. 자, 그럼 생각. 3차 함수가 k랑 만났을 때 짝수가 나오는 경우는 언제밖에 없어? 접할 때죠. 3차 함수가 실근이 짝수개가 나오는 건 언제밖에 없어? 접할 때. 그지? 접할 때. 그리고 그 중에 가장 큰 근은 7이래. 그럼 가장 큰 근이라는 건 맨 마지막에 만나는 교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나 조건 가볼게요. 방정식 절대값 fx는 k야. 그러면 나에서는 여러분이 절대값을 해석하는 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잘 봐. 그래프 문제 나왔을 때 절대값 이런 식의 모양이 나오면, 자, 항상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뭐냐면, 하나는 절대값 fx 그래프를 직접 그리는 거야. 알겠니? 절대값 fx를 그리는 거야. 그래서 접어 올리는 테크닉을 쓰는 게 있죠. 접어 올리는 걸. 근데 3차 함수 문제 풀 때 꼭 이걸 이렇게 풀어야 되냐? 아니에요. 두 번째 방법이 더 쉬울 때가 있어요.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절대값 fx가 k라는 말은 fx가 k인 것과 fx가 마이너스 k인 거, 이 두 개의 합집합이죠. 이게 더 쉬울 때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가나 조건을 합쳐볼게. 가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fx는 k야. 요거의 실근이 두 개래. 그러면 나 조건에서 뭐라고 했냐면, 요 친구도 실근의 개수가 몇 개래? 4개래. 짝수. 4개가 아니야. 짝수. 그런데 얘도 어차피 3차고 상수니까 얘랑 만나는 지점은 1개 아니면 2개 아니면 3개잖아. 그치? 근데 얘가 2개로 확정이야. 근데 이거 2개 더했을 때 뭐가 나와야 돼? 짝수가 나와야 돼. 그럼 얘 몇 개밖에 안 돼? 얘도 2개지. 그치? 그래야 2개 더했을 때 4. 짝수 나오잖아. 근데 얘가 하나여봐. 그럼 2개 하나. 3개인데. 안 되네? 얘가 3개면, 얘가 실근 3개 가지면 2개, 3개 더하면 5개니까 홀수개 나오죠. 안 된다는 거야. 됐나요? 근데 잘 봐. 이 친구의 뭐가 같아? k와 마이너스 k의 뭐가 같은 거야? 절대값이 똑같잖아요. 그럼 상황은 결국 어떻게 되냐? 이 상황이 되고, 자, 쌤이 이제 여기다가 그릴게.
이렇게 선을 하나 탁 그려서 K라고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라색 밑에 라고 해서 마이너스 K라고 잡아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 갑니다. 그럼 이제 문제에서 안 쓴 조건이 하나 있었지? 안 쓴 조건 가볼게. 가조건에서부터 갈게요. 얘랑 가장 늦게 만나는 가장 큰 근. 그 점의 좌표가 얼마래? 2점이죠. 이 점의 좌표 여기네. 여기 기준선이라고 하면 얘가 얼마야? 7이야. 맞아? 문제에서 말하기를. 그 다음에 나아가 볼게요. 나에서 그중 가장 작은 근입니다. 얘랑 얘랑 만나는 게 어디가 생기냐면 네 군데가 하나, 둘. 여기 두 군데 생기고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둘. 이렇게 두 군데 생기는데 총 개수가 몇 개냐면 하나, 둘, 셋, 넷, 네 개지. 그럼 그 중에서 제일 작다는 얘기는 제일 왼쪽에 있는 거 아니에요? 제일 왼쪽에 있는 거. 제일 왼쪽에 있는 점의 좌표가 얼마라는 얘기야? 여기가 마이너스 1이요. 됐어요? 얘랑 제일 마지막에 만나잖아. 하나, 둘, 셋, 네 개 중에 제일 작은 쪽 여기네. 요 점, 여기가 마이너스 1이죠. 여기 x좌표가. 그런 다음에 fx 함수 찾으라는 거잖아. 그지? 끝났어. 일로 와. 여기 봐. 쌤이 이거 직사각형 그린 이유가 있다고. 여기가 마이너스 7이야. 잘 따라와. 고개 들어봐. 이거 해설지처럼 안 풀 거야. 자, 이거 알면 쉽다고. 자, 여기 마이너스 1이야. 얘 얼마야? 7이야. 가운데지. 가운데 얼마야? 3이지. 그지? 그 다음에 잘 봐. 얘와 얘 가운데가 얼마야? 얘야. 근데 이거 다 같아. 그럼 요만큼 사이즈가 4칸인데 4칸인데 8이죠. 길이가 7에서 마이너스 1 빼니까. 그럼 요 한 칸이 얼마야? 2지. 그지? 그럼 여기서 두 칸 와요. 1이네요. 그 값을 1에서 갖고요. 어디서 가져요? 5에서 가져요. 끝. 다 찾은 거죠. 극값 갖는 지점이 1과 5고요. 그죠? 1과 5고요. 변곡점이 3인 거예요. 됐나요? 그럼 이거 식 어떻게 세워요? 라고 얘기하면 이거 이제 이렇게 K값만 찾으면 되잖아. 자, 마무리할게. 자, 위에 걸로 가자. 얘들아. 식 세우는 거. 이렇게. 얘 K죠. 얘 K인데 접하고 통과하죠. 접하고 통과하니까 fx는 최고 차항계수 얼마니? 1이죠. 그러면은 x 마이너스 1의 제곱 곱하기 x 더하기가 아니야. 마이너스 7 더하기 k. 됐어? 확인됐나요? 오케이. 그럼 K값 찾아야 되거든? K값 어떻게 찾아요? K값 어떻게 찾을까? 얘 극소가 얼마야? 극소가 5, 마이너스 K죠. 이거 대입하면 되죠. 여기 극소가 5일 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K. 자, 그럼 갈게요. 그러면 F 요거 Y값 그냥 마이너스 K는 5 대입해봐. 5 대입하시면은 4의 제곱 마이너스 2죠. 그지? 그 다음에 더하기 K입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K 넘겨. K 넘기면 마이너스 2K 되고 요거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32죠. 그럼 플러스 날리고 정리하시면은 K값 얼마 나오냐면 16 나옵니다. 자, 따라서 문제 정답은 F8 구하자고 그랬잖아. 그럼 F8이니까 7의 제곱 곱하기 1 더하기 16 이렇게 되겠죠. 되니? 그래서 문제 정답은 49에다가 16 더해주시면 되니까 정답 65입니다. 끝. 자,
이거 해설지 보면은 식으로 다 풀고 계신데 식으로 푸는 거 또 뭐 알고 있으면 좋은데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죠? 너무 복잡해. 해설지랑 같이 비교해 보시면 되는데, 자, 요 그림 정확히 잘 기억하시고, 3차 함수 외에 우리 그래프 특징에서 직사각형 8개 그려놓고 비율 관계도 다 이걸로 증명이 되잖아요. 그지? 비율 관계도. 알겠어? 비율 관계도 정확히 다 알아두시고 1대2 정리해 두시고. 오케이? 야, 니네 이것도 외워라잉. 여기 기준으로 대칭의 중심 기준으로 여기까지가 1이고 비율이 요까지가 얼마야? 자, 변곡점 잘 보세요. 변곡점에서 극값까지, 변곡점에서 x절편까지 몇 대면? 1대 루트 3, 1대 루트 3. 알겠어? 비율 관계 3개만 해요. 3개. 3, 4차 통틀어서 3개. 하나는 뭐야? 제일 유명한 거. 이렇게 돼 있죠. 그지? 그러면은 여기를 기준으로 몇 대면? 1대 2. 지명아, 정신 차리고. 다 했어. 끝났어.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을 때 얘가 변곡점일 때, 변곡점에서 극값까지, 그러면 1대 이만큼이 루트 3, 1대 루트 3. 그 다음에 4차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3중근 가질 때거든. 여기 이렇게, 여기 3중근과 극소값과 x절편, 여기는 요렇게가 3, 요렇게가 1. 그래서 3대 1. 요 3개만 외우세요. 3, 4차 비율 관계는. 알았죠? 요 3개만 정확하게 딱 기억하시고. 됐습니까? 자,